예, 우리 지난 시간에 보건교육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죠. 보건교육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보건교육 요구를 파악하는 거라 그랬고요. 요 요구와 관련해서 우리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죠. 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표가 설정됐다면 이 목표는 효율적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요 보건교육 목표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용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보건교육의 목표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우리가 방법과 수단에 해당되는 것이 매체입니다. 그래서 방법과 매체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여기에서는 방법과 매체라고 하는 것이 보건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효율적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방법과 수단을 간호사가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건교육 방법의 특징이 뭐가 있는가, 장단점이 뭐가 있는가 잘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과 수단이 적절하구나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먼저 우리 교재 봅시다. 개별 보건교육 방법이 있고요. 집단 보건교육 방법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접촉 대상자 수를 구분한 거예요. 여러분들 1대1 접촉해서 보건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을 개인 보건교육 방법, 2명 이상이면 집단이라고 그러겠죠. 교재 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보건교육한다는 것은 1대1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비용은 많이 들겠죠. 시간 비용 노력은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개인의 여러 가지 상황이라던가 건강 문제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는 높습니다. 그래서 개인 보건교육 방법은 효율성은 좀 떨어지나 효과성은 높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집단 보건교육은 반대 아니겠어요? 2명 이상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은 적게 들죠.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은 적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효율성은 높다. 그러나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할 수 없죠. 그리고 개인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걸 고려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효과성은 좀 떨어지는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재 보시면은 우리 개인 보건교육 방법 같은 경우 개인 보건교육 방법에는 면접이라던가 우리 상담 이런 걸 들 수 있죠. 여러분들 면접은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는 것. 그 1대1로 정보를 교환하는 걸 면접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우리가 면접 중에서도 어떤 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한다는 보건교육 목적 하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건강 문제를 스스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1대1로 대화하는 것, 면접하는 것을 우리가 상담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재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제성이 우리 1대1은 경제성은 좀 낮다고 그랬죠. 효과는 높은데 우리가 1대1로 개인이 갖고 있는 건강 문제를 스스로 잘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1대1로 보건교육하는 거 상담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상담이 적절한 경우는 건강 문제가 비밀에 해당된다던가 그죠? 우리가 뭐 사회에서 죄악시 된다던가 뭐 이런 문제 해결할 때 우리가 적절합니다. 그러면 장점은 뭐가 있는가? 장점은 한 사람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로 교육하거나 상담하기 때문에 집단 보건교육보다 효과가 높을 거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기 때문에 각자에 맞는 실천 가능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 개인의 상황에 맞게끔 우리 실천 가능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겠고 또 특별한 계획이 없더라도 클리닉 활동의 도중에 짧은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점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개별적인 문제에 맞게끔 우리가 보건교육할 수 있다는 거예요. 1대1로 할 수 있다는 것, 효과가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 위에서도 얘기했듯이 개인의 비밀에 속한다던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보건교육할 때 적절하다는 거예요. 근데 단점은 우리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비용이 많이 들죠. 경제성이 없다. 즉 효율성은 낮은 방법이다. 는 거고 그 다음에 학습자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들어볼 기회는 없는 거죠. 1대1로 하니까 뭐 이런 단점이 있기도 하고요. 1대1로 학습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단점입니다. 네. 그래서 상담의 장단점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건교육의 목표 중에서
개인적인 어떤 건강 문제에 관해서 보건교육하고자 한다. 이런 목적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건교육 방법이 아니 상담이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 교재에 집단보건교육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집단보건교육 방법은 2명 이상 보건교육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개인보건교육 방법보다는 인원, 시간, 경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 방법이라는 것. 적게 들겠죠. 그래서 효율성은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개별 지도는 어렵기 때문에 효과성은 좀 떨어지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집단보건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는가? 여러분들 개인보건교육 방법에 속하는 것이 상담이었잖아요. 상담 빼놓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집단보건교육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집단보건교육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강의법도 있고 사례연구도 있고 뭐 그룹토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강의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강의법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 교재에 쭉 넘어가다 보면은 시범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법과 시범 우리가 뭐 반드시 비교 대상이라고 볼 수 없지만 대체로 문제에서는 문제가 출제될 때 비교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강의법이 문제로 나올 때는 대체로 시범에 비해서 이렇게 보통 얘기한다라고 문제를 풀어가시면은 조금 더 용이할 거예요. 여러분들 요 강의법이나 시범, 요 강의법 같은 경우에는 보건교육의 목적이 인지적인 목적일 때, 즉 지식적인 목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려고 한다. 이럴 때 우리의 경제성도 있으면서 좀 더 많은 내용을 체계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때 요 강의법 주로 이용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지식적인 거에 관한 것일 때는 강의법이 주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뒤에 시범이라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시범은 실연이라고 해서 실제 내용을 연출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교육자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강의법에 비해서 요 시범이라고 하는 방법은 실제 행동에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내용을 교육할 때, 즉 우리의 심동적인 목표 하에서 교육하고자 할 때, 이럴 때는 시범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요 강의법 시범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요거 먼저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하죠. 교재 보시면은 강의법은 강사가 교육 내용을 준비해서 다수를 대상으로 지식적인 걸 교육하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끝나는 방법이죠. 우리 장점은 시범에 비해서 교육 준비 시간은 짧다는 것, 대상자의 긴장감은 적겠죠. 근데 단시간 동안에 많은 양의 교육 내용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비용이 많이 절약됩니다. 우리 시범에 비해서 우리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 시간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 이런 것들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학습 내용이 전달이 가능할 뿐 아니라 전체적인 전망, 즉 지식적인 거를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장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장점은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 근데 단점은 우리가 그냥 듣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기억이 어렵고 기억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 이런 단점이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하기에는 용이한 방법은 우리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죠. 이 강의법은 우리가 언어를 교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동으로 실천해야 되는 내용 또는 스스로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내용, 이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 거기다가 여러분들 요 시범은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강의는 대부분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차를 고려하기가 어렵다는 것, 이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법은 어떤 장단점이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셔야 되겠고요. 우리 교재 순서와 관계없이 우리가 시범을 먼저 봅니다. 시범. 우리 시범 쭉 넘어가시면은 8번째 방법으로 시범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이 시범을 먼저 보도록 하죠. 여러분 시범은 말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우리 실천해서 한번 보여줌으로써 따라하도록 하는 방법이 시범, 우리 실연이라고들 하죠. 장점은 우리 이 강의법에 비해서 우리 시범은 흥미 유발이 용이하다는 것, 주의 집중이나 동기 유발이 잘 되고, 또 배운 것을 쉽게 우리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관찰력에 의해서 학습 목표 도달이 용이하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의 학습 목표가 심동적인 목표일 때, 그죠?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해야 되는 내용의 교육 목표라면, 우리가 강의보다는 시범이 좀 더 목표 도달에 용이하다는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장점입니다. 근데 단점은, 여러분들 강의법은 다수를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시범은 소수만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이런 단점이 될 수 있고요. 거기다가, 우리 시범에 필요한 자료들이 비싸고 제한되거나 이동되기 어렵다라고 그랬는데, 즉 우리가 강의법에 비해서 시범은 준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점은 우리 강의법에 비해서 우리 실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하다. 그 다음에 주의 집중이나 흥미 유발이 용이하다는 것. 단점은 소수만 가능하기 때문에 강의법보다는 경제성이 없고 또 준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알아보셔야 돼.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실천적인 것을 내용으로 교육하고자 한다. 적절한 방법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는 대부분 요걸 묻는다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지식적인 것을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 경제적으로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다면 대부분 이걸 묻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밖의 방법, 우리 교재에 다시 앞으로 가서 사례 연구부터 다시 나갑니다. 사례 연구 보더라죠. 여러분, 사례 연구라고 하는 것은 케이스를 하나 딱 선정을 해서 이론이라던가 과정이라던가 이런 걸 적용해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은 비슷한 사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 우리 적용해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것을 사례 연구라고 합니다. 우리 장점은 우리 문제 해결 방법을 발달된다. 즉 문제 해결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대안적 해결책을 고려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장점입니다. 그다음에 비슷한 문제 사례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고 이런 게 장점이 되는 거죠. 근데 단점은 준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요할 거예요. 그래서 사례에 대해서 연구도 해야 되고 문제 해결 방법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해결도 해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룹 토의로 갑시다. 우리 그룹 토의. 그룹 토의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집단 토의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그죠? 여러분들 이 집단 토론, 그룹 토의가 있죠. 집단 토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집단 토론, 그룹 토의 다음으로 나오는 분단 토론이라는 게 있어요. 분단 토론. 이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좀 잘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집단 토론은 우리 저 뒤에 나오는 뭐하고도 간혹가다 혼동될 수 있냐면 요 집단 토론하고 집단 토론은 집단 토론인데 자유분방하게 우리 토론하는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게 있죠. 그죠? 브레인스토밍. 요렇게도 잘 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집단 토론 먼저 봅시다. 여러분들 집단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피교육자, 즉 학습자가 많지 않아야 돼요. 우리 10명 내의 학습자인 경우에 우리가 하나의 그룹을 이렇게 형성을 해서 교육자가 보건 문제를 제시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도 자유롭게 토론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우리가 평가도 해서 그 집단 내에서 최종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는 방법을 우리가 집단 토론이라고 합니다. 장점은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 기회 제공할 수 있다는 것, 부차적인 목적들도 있거든요. 서로 자유롭게 토론하다 보면 의사소통 능력도 배양될 수 있고 타인의 의견도 우리가 경청하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고 하면서 사회성 민주성을 개발하는 효과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그 문제 의식을 향상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집단 토론 같은 경우에는 집단 내에서 그 학습자들끼리 우리 아이디어도 내고 서로 교환하고 함으로써 문제 해결 방법을 그 집단 그룹 내에서 찾아가는 방법이잖아요. 문제를 능동적으로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장점이고 부차적인 장점도 있다는 거죠. 의사소통 능력, 그다음 민주적 회의 능력 이런 것들을 개발해 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장점입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소수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그 교육에 참여자가 아주 많은 다수다. 이런 경우에는 집단 토론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소수만 유용하다는 면에서 경제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단점입니다. 네, 단점이다 하는 것. 네, 주의사항은 뭐 참조해 주시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분단 토의로 갑니다. 분단 토론으로 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분단 토론 또는 버즈 섹션, 우리가 영어로 버즈 섹션이라고 그러죠. 일명 뭐 와글와글 학습법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집단 토론은 학습자가 소수일 때 하나의 그룹으로 형성해서 아이디어도 내고 해결 최종 방법을 이 그룹 안에서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 분단 토론은 집단 토론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일단 교육에 참여자가 많을 때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여자가 많다면은 집단 토론이 아니라 일단 분단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몇 개 집단으로 나눠서 토론한다는 거예요. 분단으로 나눠서 토의하고 분단에서 토론할 때 여기서 결론을 짓는 게 아니라 토론하고 다시 모이는 거예요. 예, 분단에서 토론된 내용, 우리가 토론하고 나서 다시 모여서 서로 의견 교환하고 나서 최종 결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분단 토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우리의 장점은 우리가 분단해서 토론되고 다시 모여서 상호 의견 교환하고 난 다음에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를 집단 토론보다 오히려 더 다각적으로 우리가 분석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다각도로 우리가 접근한다던가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던가 또 전체 위에서 다시 의견 교환하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상호 교환할 수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장점입니다. 근데 단점은 우리가 시간이 짧고 인원이 많은 경우에 전원 참여가 제한되는 그 인원이 많을 때 이용하는 방법이라 했잖아요. 교육 시간이 너무 짧다면은 전원이 참여해서 토론하고 다시 모여서 의견 교환해야 되는데 전체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될 수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 단점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우리는 시험을 풀어야 되는 그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요걸 설명했을 때가 있고 요 분단 토론을 설명했을 때가 있어요. 요거를 잘 구분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 요거는 소수일 때 그리고 집단 내에서 최종 결론까지 내린다. 요 분단 토론은 다수일 때 하는 방법이다. 문제를 좀 더 우리 다수일 때 하는 거고 분단을 나눠서 토론하고 다시 모여서 의견 교환하고 난 다음에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다각도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것. 근데 이 분단 토론 같은 경우에는 분단으로 나눠서 토의할 때 분단 내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다시 모여서 상호 교환하고 나서 결정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차이점이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 교재 그 다음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 패널 토의잖아요. 근데 순서와 무관하게 이 브레인스토밍을 먼저 보도록 하죠. 브레인스토밍. 우리 교재 브레인스토밍이 7번째 소개되고 있잖아요. 이거 보도록 합시다. 왜 그런 거 하면은 요 집단 토론을 설명했는지 예를 설명했는지 간혹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보도록 하죠. 우리 교재 7번째 소개되고 있는 브레인스토밍 보시면은 우리가 묘한 착상이다, 팝콘회의다 여러 가지 부르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요 브레인스토밍도 일종의 집단이 모여서 토론하는 거예요. 우리 집단 이렇게 소수가 모여서 우리 토론하되 집단 토론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를 내서 평가해서 최종 결론까지 내린다면 이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에는 최종 결론 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모든 아이디어를 검토해보기 위해서 자유분방하게 집단 토론하는 방법을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요거와는 다르게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고 끝나는 방법입니다. 교재 보시면은 장점은 짧은 시간 많고 좋은 아이디어 생산이 아주 활발하다는 것. 그리고 요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수정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 낼 수 있고 뭐 이런 회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다 타인의 아이디어에 자극받아서 또 아이디어 생산이 연쇄적인 반응에 의해서 우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그 밖에 또 뭐 창의성, 특히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것, 가능한 아이디어를 다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장점입니다. 나머지 장점은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단점은 뭐냐면 여기서는 문제를 최종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 판단이라던가 답을 유효한 때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단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집단 토론, 브레인스토밍, 요것도 잘 알아보셔야 돼요.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까지 배우고자 한다. 얘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죠. 집단 토론. 그런데 문제가 최근에 우리 이슈화된 보고 문제라서 좀 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우리가 탐구해 보고자 한다. 이럴 때는 집단 토론보다는 브레인스토밍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특징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 앞쪽으로 가서 패널 토의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패널 토의라고도 하고 배심 토의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부르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대중매체에서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패널 디스커션이에요. 패널 토의. 그죠? 이 패널 토의는 우리 문제를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거하고 뭐하고 혼동되는 경우가 있냐면 심포지움하고 우리가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를 아마도 잘 구분하는 것이 우리가 문제에서 가장 큰 관건이 될 겁니다. 먼저 패널 토의. 여러분들 대중매체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토의 방법이 우리의 패널 디스커션 아니겠어요? 몇 명의 전문가, 5명 내외의 전문가가 초빙이 되죠. 우리가 토의해야 되는 어떤 주제, 특정 주제가 있거든요. 주제가 있으면은 이 주제와 관련성이 있는 전문가들이 우리 5명 내외로 초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문가 초빙할 때 이 패널 디스커션의 목적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의견이 똑같은 사람으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보통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로 초빙을 하고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사회자가 있죠. 사회자가 있어서 우리가 사회자 진행에 따라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하는 방법이 패널 토의예요. 그래서 청중 앞에서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법을 우리가 패널 토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목적은 청중에게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요. 이 패널들이 최종 결정, 우리가 최종의 답을 제시해 주지는 않아요. 우리가 의견을 서로 토론하는 거고 최종적인 답은 본인에게 우리가 미루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본인이 판단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을 보죠. 장점은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해 볼 수 있다는, 우리 전문가들로 하여금 다각도로 분석하는 걸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요. 거기다가 청중 참여가 잘 조정되면 우리 사회자 진행에 따라서 전문가가 자유롭게 토론하는데 청중을 질문 형식으로 참여시킬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절히 청중을 참여시킬 수도 있다는 것. 참여가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참여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고 또 타인의 의견을 비판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의견을 듣고 비판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부차적인 효과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장점인데 우리의 단점은 전문가를 위축해야 된다는 어떤 면에서 비경제성, 그 다음에 전문가 선정이 쉽지 않다는 것, 거기다가 청중의 이해의 속도가 느릴 수 있고 거기다 청중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청중이 참여시킬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참여가 우리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청중은 토론가로 참여되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점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사항은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심포지움으로 갑니다. 심포지움. 우리가 대부분의 시험 문제에서 얘가 나올 때는 늘 이거하고 답이 혼동되게끔 출제되는 경향이 커요. 그래서 요 패널 토의하고 심포지움하고 공통점도 이해하셔야 되고
차이점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이 공통점은 뭔고 하면은 일단 청중이 있고요. 단상에 전문가가 나온다는 거는 공통점이에요. 근데 요 패널 토의 같은 경우는 청중에게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전문가들끼리 자유롭게 토론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청중의 참여가 제한이 된다 그랬죠. 그에 비해서 심포지움은 청중 앞에 전문가가 나오는데 전문가가 한 사람이 그 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의견을 우리가 5분에서 10분 이렇게 간단하게 발표를 먼저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발표하고 요 발표가 다 끝나면은 청중과 전문가 즉 연사가 같이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하는 방법이 심포지움입니다. 그러니까 요 심포지움 같은 경우는 청중이 토론가로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청중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용하는 방법이 요 심포지움인 거죠. 그래서 공통점은 우리가 청중이 있고 전문가가 나온다는 거고요. 차이점은 뭐냐면 요 패널 토의는 청중이 토론가는 아니죠. 참여는 시킬 수 있지만 토론가는 아닌데 요 심포지움은 청중하고 전문가가 같이 토론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청중이 토론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중이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요 심포지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심포지움 같은 경우는 연사가 주제와 관련된 의견을 발표하는데 연사가 발표한 의견이 다 토론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널 토의에서는 토론 주제가 단 하나지만 이 심포지움은 토론 주제가 여러 가지일 수 있는 거죠.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이 다 토론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구나는 거죠. 그러면 교재 보시면은 우리가 심포지움의 장점은 우리가 폭넓은 문제를 토의할 때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어떤 폭넓은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발표하고 그 의견,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폭넓은 주제에 대해서 토론할 때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전체적인 거는 물론이고 부분까지 우리가 토론할 수 있다는 거고, 예, 거기다 밀도 있는 접근이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이 장점입니다. 그에 비해서 단점은 뭐냐면, 단점은 우리가 청중이 요 연사가 다 우리가 의견을 발표하고 끝나면은 청중하고 연사하고 같이 토론하는 방법이라 했잖아요. 근데 대부분 토론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면 사회자 진행에 따라서 청중이 질문하고 연사가 답변하고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토론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중에서도 한정된 청중만 참가할 수 있다는 것. 그죠? 한정된 사람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면은 한정된 사람만 참가할 수밖에 없죠.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거기다가, 우리가 전문가 집단 구성도 용이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나오지 않았지만, 청중이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브레인스토밍은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고요. 시범도 살펴봤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역할극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역할극으로 쭉 넘어가시면 우리 역할극이라는 것은 우리 실제 그 상황 중에 한 인물로 학습자들이 등장하면서 연기를 통해서 보건 문제가 된 상황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연극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배워나가는 교육 방법이 우리 역할극인 거죠. 그래서 장점은 우리 실제 활용이 가능한 기술 습득이 용이하다. 또 흥미와 동기 유발이 용이하고 대상 접수가 많아도 할 수 있고요. 실제 상황과 유사하다면 교육 목표 도달이 아주 용이할 거고, 예, 용이할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장점이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 준비 시간이 많이 요구된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단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생활과 너무 거리가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교육 목표 도달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단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역할극은 이 정도 보고요. 델파이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델파이. 여러분들 델파이 방법이라는 것은 어떤 최근에 우리가 새로운 보건 문제가 발생했다. 사회에서 어떤 이슈가 되는 보건 문제가 발생했다. 이럴 때 이 문제가 생소하다면, 아주 불확실한 것이라면 어떤 집단 내에서의 아이디어 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없을 때 우리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우리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아이디어 받아서 그 아이디어 중에 우리 적절한 아이디어가 뭐겠는가, 해결 방안이 뭐겠는가, 최종 답을 구하는 방법인데요. 근데 문제는 요 델파이 방법은
여러분들 집단 토론이나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는 모여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모여서 아이디어도 내고 평가도 하고 최종 결론도 내린다면 이 델파이 방법은 모이지 않는 거예요. 모이지 않고 전문가들에게 아이디어를 받기 위해서 설문지를 보내는 거죠. 설문지를 통해서 아이디어 받고 우리가 통계 집약을 해서 또 보내주고 또 의견을 종합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반복을 통해서 최종 결론까지 얻는 방법이 델파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그러면은 델파이 방법의 장점은 뭐냐? 여러분들 설문지에 이름을 쓰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익명성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예, 익명성이 유지되니까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의 영향력 같은 거를 배제할 수 있겠죠. 외부의 영향으로 결론이 왜곡되는 걸 방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심, 사고를 촉진할 수도 있고 거기다가 익명으로 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균등하게 통계 처리하거든요. 균등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 있고 전문가들이 모일 필요가 없고, 그죠? 거기다가 타인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장점입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우리 설문지로 의견 받고 통계 집약해서 정리해서 또 보내주고 의견 또 받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재에 나오지 않았지만 설문지에 따라서 응답이 많이 달라져요. 설문지에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델파이 방법은 외부 전문가에게 우리가 의뢰하는 방법인데 이런 많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구나 는 거죠. 예, 그 밖에도 모의 실험법, 모의 상황법, 우리 시뮬레이션 방법이 있죠. 이거는 실제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제공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방법인데요. 예,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흥미발휘 용이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술 습득이 용이하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실성이 있는 거죠. 실제 현실과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현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장점입니다. 근데 단점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드라마나 연극, 요거는 참조해 주시고 팀 프로젝트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팀 프로젝트 방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육자가 목표만 딱 제시해 주는 거예요. 목표만 제시해 주고 요걸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료 수집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계획해서 실천해서 평가해서 이런 것들은 교육자가 안내만 하는 거고요. 모든 것을 학습자가 해보도록 하는 방법을 우리가 프로젝트법이라고 합니다.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법을 한다. 그러면 혈당을 조절하기 위한 방법도 본인이 찾아보고 실생활에서 계획해서 적용도 해보고 어떻게 결과가 나타났는가 스스로 평가해봄으로써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나가도록 하는 방법이 우리의 팀 프로젝트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장점은 대상자 스스로 계획 수행하기 때문에 능동적인 학습 자세, 동기 조성이 가능하다는 것, 즉 자주성 책임감 개발이 아주 유리한 거죠. 이런 것들이 장점이고요. 거기다가 실제로 본인이 다 해봐야지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천 가능한 해결 방법을 우리가 배양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장점입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시간, 비용, 노력이 많이 들고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컴퓨터 보조학습에서 나와 있는데 이 컴퓨터 보조학습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하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장점은 즉각적인 피드백도 가능하고 다양한 시청각 자료 활용할 수 있고 교육자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스스로 진행 정도를 조절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되겠죠. 근데 단점은 우리 교재에 여러 가지가 쓰여져 있기도 하지만은 일단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시간 비용이 들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은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거부감도 있을 것이고, 거기다가 교재에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지식적인 교육은 가능하지만 정의적인 영역이라던가 심동적인 영역의 목표로 하는 교육에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 해결법에서 나왔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견학해서 소개되고 있는 거 있죠. 견학은
우리 실제 현장을 가서 봄으로써 배우도록 하는 방법이잖아요. 장점이 실물, 실제 상황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 우리의 실제 활용 자료로서 유용하다는 것, 실제 배워서 기술을 배양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되겠죠. 근데 단점은 시간 비용이 든다는 거고, 학습 현장 선택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단점일 수 있겠고요. 근데 전시도 참조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건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들을 쭉 다뤘잖아요. 목표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교육자가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방법의 특징이 뭔가, 장단점이 뭔가 잘 알아주시되, 우리가 문제로 지금까지 많이 등장했던 것이 우리가 강의나 시범, 예? 그 다음에 집단 토론, 분단 토론, 그거와 더불어서 브레인스토밍 구분이 가능하셔야 되고, 패널 토의하고 심포지움 구분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특히 문제로 많이 다뤄졌기 때문에 요거는 잘 좀 알아보셔야 될 거고, 나머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보건교육 매체에 대한 얘기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보건교육 매체 봅시다. 여러분들 매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수단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건교육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우리가 지금까지 방법을 본 거고, 우리가 보건교육 방법을 이용해서 보건교육 내용을 전달하는데 이용하는 도구라고도 볼 수 있고 수단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게 매체인 거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칠판도 매체인 거예요. 즉 수단인 거죠. 우리가 지금 하는 방법은 강의인 거 아니겠어요? 강의 방법을 이용하되 우리가 이 칠판이라고 하는 매체, 즉 수단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매체라는 것은 보건교육할 때 활용하는 도구다. 이렇게 우리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구가 왜 필요하냐? 보건교육의 목적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냥 입으로만 전달하는 것보다는 매체를 잘 활용하는 것이 교육의 효율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매체를 잘 활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건교육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매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매체도 결국은 교육자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하려면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잘 알아야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예. 먼저 OHP 보도록 하죠. 요 투시환등기라고 그러죠. 우리가 투시환등기 OHP. 이거는 우리가 투명판에다가 그리던가 복사하던가 해서 비춰주는 거잖아요. 이런 방법을 우리가 OHP 투시환등기라고 그러는데, 장점은 불 끄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안막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산만함도 줄일 수 있고, 필기하는데 방해받지 않을 수 있고, 교육자가 학습자 반응 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장점입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은, 단점은 평면만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투명판에 그리던가 복사해서 보여주는 건데 평면만 제시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투시문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투명판에다가 그리거나 복사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진 않지만, 우리가 투시물, 즉 TP를 제작해야 된다는 불편은 또 있는 거죠. 불편은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장단점,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물 화상기로 넘어갑시다. 이 OHP도 꼭 알아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실물 화상기 보더라죠. 여러분들 OHP 같은 경우에는 투명판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시물을 제작을 해야지만 보여줄 수 있는데 비해서 실물 화상기라는 것은 여러분들 카메라 같은 걸로 실물을 비춰서 그대로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 실물 화상기라고 그러는 거죠. 이 장점을 보자면 이거는 불투명한 자료까지도 볼 수 있다는 것. 투명 자료도 활용할 수 있고 불투명한 자료도 활용할 수 있고 그대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OHP는 투시물을 제작을 했어야 되지만 이 실물 화상기는 그대로 실물을 그냥 비춰주면 되기 때문에 자료를 따로 제작할 필요가 없고요.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 밖의 장점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는데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더라는 거고, 단점은 뭐냐? 우리의 단점은 우리 그 자료 크기가 클 경우에 자료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재는 나오지 않았지만 요 실무화상기 같은 경우에는 불을 꺼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불을 꺼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이 단점입니다.
네. 그 다음에 CD-ROM. 이거는 우리 어디서도 했냐면, 그 방법으로 보자면 컴퓨터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슬라이드로 갑니다. 우리 슬라이드로 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슬라이드 필름으로 찍어서, 현장을 찍어서 그대로 비춰주는 거잖아요. 장면을 그대로 현장 찍어온 것을 비춰주는 것을 우리가 슬라이드라고 그러는 거죠. 슬라이드는 장면 이렇게 순서대로 보여주는 건데요. 장점은 우리가 그 순서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도 있고, 조작 보관 이용이 용이하다는 것, 거기다 확대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규모 대상자에게 집단에 할 수도 있고, 소규모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장면 머물러 있다 보니까 한 장면을 오래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빨리 지나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개인차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장점입니다. 근데 단점은 우리가 순서가 바뀔 수가 있다는 것. 바꿀 수 있는 건 장점이 되겠지만 우리가 바뀌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순서 찾기가 또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바뀔 수가 있고, 슬라이드를 제작해야 된다는 불편이 있고, 연속적인 과정은 보여줄 수 없겠죠. 장면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연속적인 과정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것, 뭐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슬라이드도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컴퓨터는 우리가 컴퓨터라는 그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 컴퓨터 자체는 우리의 도구라고도 볼 수 있는데, 뭐 이건 여러 곳에서 나왔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로 넘어갑시다. 우리가 비디오나 영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찍었다가 그죠? 비디오나 영화로 제작해서 연속적인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거를 그래서 장점을 보자면, 우리 개인의 집단에 활용될 수 있고, 동작이나 관계 설명할 수 있다는 거, 과정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즉 우리의 설명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거기다가 비디오 같은 경우는 정지해서 보여줄 수도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 영화 같은 거는 한 장면을 머물러서 보여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장면을 정지시켜서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 거기다가 동일한 경험을 우리가 제공할 수도 있고, 주의 집중이 잘 되고, 우리 시청각 자료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의 집중 잘 되고 이런 장점이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 비디오로 보건교육 내용을 제작해서 활용하려고 그런다. 그러려고 하면은 시설, 기구 준비, 유지, 구입 뭐 이런 게 어렵죠. 수정 뭐 이런 것들이 어렵잖아요. 즉 제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뭐 그런 면이 우리가 큰 단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물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 실물은 실제 물건이라던가 실제 상황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실물인데, 우리가 직접적인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학습 목표 도달이 아주 용이하다는 것.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그대로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동기유발이 잘 되고 의사소통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장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물을 우리가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 비용이 들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보관도 용이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실문도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근데 칠판 같은 경우에는 너무 흔한 매체다 보니까 일단 출제가 많이 되지 않는 경향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참조. 그 다음에 게시판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게시판. 여러분들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정표라던가 그 다음에 프로그램 안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일정 기간 동안에 계속 안내하고자 할 때,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우리의 매체가 우리 게시판이죠. 그래서 장점을 보자면, 우리의 장점은 대상자 흥미 유발할 수 있고, 교사가 없어도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내용을 전달할 수 있고, 우리가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같이 보면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되는 거죠. 근데 단점은 우리가 너무 복잡한 내용, 뭐 자세한 내용 이런 걸 전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쇄물 그래도 되고 우리가 유인물 그래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쇄물, 유인물인데
여러분들 그 유인물 같은 경우가 낱장으로 돼 있으면 전단지라고 그러는 거고, 우리가 몇 장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팜플렛이라고 그러는 거죠. 팜플렛보다 조금 두꺼우면은 소책자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재의 전단과 팜플렛에서 나온 부분 있죠. 이 부분 보도록 합시다. 우리 인쇄물 중에서도 우리 낱장으로 돼 있는 전단지, 몇 장으로 돼 있는 팜플렛 이런 거 활용할 수 있는데, 장점은 우리가 그림 같은 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좀 더 교육 내용을 오래 하고자 할 때 그림을 활용할 수 있고, 비교적 제작이 쉽고 사용이 용이하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교재에 나오지 않았지만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꼭 필요할 때 꺼내 볼 수 있는 것,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비교적 자세하게 우리 내용을 실을 수 있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장점이에요. 근데 단점은 이미 우리 전단지 팜플렛이 기존에 제작된 것을 활용하려고 그런다. 요즘 상황이 맞지 않을 수가 있겠죠. 뭐 이런 문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편화되어 있는 매체다 보니까 흥미 끌기나 주의 집중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단점입니다. 네, 포스터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나오지 않았지만 문제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교재는 매체의 특성별로 뭐 쫙 분류한 거죠. 뭐 슬라이드다, 뭐 그다음에 OHP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분류한 거잖아요. 요 매체를 뭐로도 분류할 수 있냐면 요 접촉자 수로도 분류할 수 있어요. 접촉자 우리가 수로도 분류할 수 있는데, 접촉자 수로 우리가 매체를 분류하자면 개인 접촉 매체가 있겠고, 그다음에 집단 접촉 매체가 있겠고, 그다음에 요 개인 매체 같은 경우는 유인물 같은 거 들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는 거고, 집단 매체 같은 경우는 2명 이상 보는 거니까 비디오나 영화나 뭐 이런 것들 들 수 있죠. 예. 그에 비해서 이 대중 우리 매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대중 매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대중 매체는 동시에 여러 장소에서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매체를 대중 매체라고 그러죠. 이게 간혹 시험 문제 등장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우리 TV, 라디오, 신문 이런 걸 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동시에 여러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매체죠. 그러면은 이 대중 매체의 우리 장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장점은 동시에 많은 사람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장점이죠. 우리 대표적인 예가 감염병이 대유행하고 있다. 유행하고 있다. 이럴 때는 신속하게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이럴 때 적절하다는 것. 거기다가 이 대중매체 같은 경우에는 주의 집중이나 동기 유발이 용이하고요. 거기다 교육자가 없어도 되고 파급 효과가 큽니다. 광범위한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그래서 장점은 동시에 많은 사람에게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 주의 집중 동기부여가 용이하다. 우리 교육자가 없어도 되고 광범위한 파급 효과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감염병 유행할 때 우리 많이 이용하는 매체죠. 예, 이것이 장점. 근데 단점은 일방적으로 정보 전달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문제 해결하는 어떤 창의성이나 독창성 이런 것들 개발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럴 때는 적절한 매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 우리 단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건교육 매체 함으로써 지역사회 간호에 대한 우리의 이론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이론 끝난 거는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기 위한 기본을 다진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기본적인 이론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시험을 대비하시려면은 본격적으로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훈련하면서 더 실력을 쌓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교재에 있는 문제를 다 풀기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험 문제라는 것이 새로운 문제가 등장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존까지 나왔던 문제가 대부분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우리 다음 시간부터 기출문제 중심으로 쭉 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론은 요거를 일단락 짓고 우리 기출문제 풀이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